철치부심 세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선생이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고별 공연을 열겠다고 하면서입니다. 자, 올해 84, 가수 인생 무려 66년입니다. 노래할 수 없게 됐을 때 조용히 그만두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18번인 선마을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접 들어보셨단 말이죠. 자, 2,500여 곡을 부른 그야말로 한국 가요의 전설이자 거인. 아, 이렇게 또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30개월 된 딸내미 허솔, 이제 엄마보다 사건 반장을 더 좋아하네요. 뭘 알고나 저런 건지 하신 박진희님,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와이 생활 6년째인데 이런 구름은 처음 봐요. 마치 토네이도 같죠. 한국에도 저런 구름 있나요? 하신 김유경님, 그러게요. 자, 부산 지하철 2호선 출근길입니다. 쩍벌하면서 두 칸을 차지하네요. 너 요금도 2명 냈냐? 하신 남설란님. 자, 천안에 이빈후가 와서 대기 중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신발 벗고 발을 저렇게 사반 제복감이다 싶어 냅다 찍었습니다. 종 내려 하신 박윤영님. 자, 전북 익산의 김형수님, 울주의 이창현님, 최영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싸 사반 유세이 실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민가의 포탄 낙하입니다. 자, 오늘 오전 속보 접하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 경기 포천의 한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서 15분이 다쳤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진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인가 싶던데, 자, 대체 왜 백주 대낮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오폭 사고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오폭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에서 MK-82 폭탄 8발이 민가로 떨어진 겁니다. 총 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민간인 2명은 중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2명은 인근 부대시설 관리원으로 점검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훈련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됐었는데요. 공군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걸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포탄이 원래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8km 떨어진 민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전투기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공군 측은 좌표는 1기, 2번기 다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가 1번기를 따라서 발사한 걸로 파악됐다. 2번기가 왜 그랬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할 예정이고요. 공군의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사고 원인과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나서야 군은 공식 발표를 했고 포천시는 재난 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다치신 분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동기 범행 후 강제 입원입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 저렇게 건널목을 후다닥 건넙니다. 자, 막 뛰더니 길을 걷던 지금 여학생 뒤로 지금 다가가서 갑자기 머리채를 덥석 쥐더니 양손으로 쥐고 마구마구 흔들고 저렇게 지금 갑작스러운 습격에 여학생은 결국 넘어지고요. 질질질 막 끌고 갑니다. 자, 그때 행인이 달려와서 괴한을 막아보지만 폭행은 계속되는데요. 박 변호사님 정말 끔찍합니다. 길 건너편 여학생을 일부러 쫓아와 습격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자, 문제는 이 괴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오후에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12세 여학생이에요. 12세 제보자 딸이 버스 정류장을 가고 있는데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뛰어오더만 그냥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을 봐도 좀 보이지만 폭행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바닥에 막 머리를 그냥 부딪히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위에서 말리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CCTV상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담당 경찰하고 조사는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저 30대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정신질환. 아, 진짜 격리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 피해자가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많이 심각해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 강제 입원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단 형사에 따르면 이제 제보자가 입원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다니라고 했다는데 아니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것도 아니고 뭐 며칠 있다 오면 몇 달 뒤에 다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놓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피해를 입은 딸이 그 부모님들 걱정할까봐 이 상처를 내색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그게 더 속상하다고 하시고 아니 이런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황이면 처벌은 제대로 받을 건지 그리고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참 정신질환이라지만 그 와중에도 남자를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보면 본인보다 약한 본능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폰 집어 던질 뻔. 자, 상품 리뷰를 보다 깜짝 놀랐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충격적인 사진 만나보시죠. 자, 국내 가전 대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리뷰창 TV 사진과 함께 별이 5개. 와우, 이거 너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보는데 가만 보니 아, 유리창에 웬 남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40대 50대 중년 남성의 몸이 그대로. 아, 저는 원본 사진 봤는데요. 우연히 실수로 전혀 완전 의도한 노출증 환자 사진. 아, 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국내 대기업의 홈페이지였대요. 그래서 TV 상품 리뷰를 봤는데 그 전날에 올린 사진 중에 하나인 저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정말 같이 보던 직원들 5, 6명 다 동시에 너무 경악을 했고요. 한 동료는 바로 신고를 했고 제보자께서는 이제 사건반장에 제보를 한 건데 게시일로부터 4일 동안 계속 게시가 되어 있었대요.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어젯밤에야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 TV 사고 싶던 동료도 구매를 포기했다.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아, 이건 뭐 실수 아닙니다, 절대. 저 구도를 보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졸음이 싹. 자, 제목 그대로 졸음 싹 만나보시죠. 아, 이거 뒤에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 한가운데 있는 저 차량. 뚝 끊긴 호스를 꼬리처럼 쭉 달고 도로를 쌩쌩. 아, 이거 글로벌 픽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게 뜯겨져 나갔을 텐데 그걸 몰랐다. 어쨌든 이거 한 SNS에 공유가 됐는데 이걸 목격한 목격자분이 지난 4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정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다가 저 장면을 목격을 했고 저걸 뭐 주유건 차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량이 그 앞을 가로막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 앞 차량 쪽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걸 보고 지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유, 자, 이번에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를 쌩 달리는 불박차. 저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빠방. 빠방 빵빵빵. 자, 그러자 운전석에서 따봉이 뿅. 도대체 왜? 아하, 자, 사진 볼까요? 아, 따봉차에 우리 퇴사했어요. 빵빵 축하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던 것. 박 변호사님, 얼마나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았으면. 저게 너무 행복했는지 퇴사를 축하해달라 빵빵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전라도 전북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에서 저것을 보게 된 겁니다. 퇴사 축하해달라 빵빵.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제보한 이 남성도 축하한다는 의미의 빵빵빵빵빵 이게 퇴사를 축하해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퇴사를 축하해 빵빵빵빵빵 이러니까 그 안에 4명의 남성 같은데 엄지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따봉. 사실은 운전하면서 상당히 좀 졸렸다고 해요. 예. 저걸 보면서 빵 터졌겠죠. 예. 얼마나 회사가 지옥 같았으면 응. 퇴사를 축하해달라고 응. 차에 붙였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좀 내려서 퇴사 축하한다고 전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아,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안 그래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원래 이런 말을 하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은 30대 여성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허락까지 받고 예비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고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로 함께 가는데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으로 나와서 확인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직원이 대뜸 근데 유지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다른 환자들한테 다 들릴 정도로요. 그 순간에는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대기석으로 돌아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리던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불같이 화를 냈고 직원은 환자가 미혼이길래 우리 병원은 중절 수술이 불가능해서 물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 불쾌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한 뒤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조만간 다시 진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 직원을 또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부모님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아이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그 산부인과 직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제가 무슨 나쁜 마음을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미혼이신데다가 동안이시고 그리고 남편분이랑 따로 계셔서 제가 같이 온지 몰랐어요. 보통 혼자 오는 미혼 여성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를 하기도 하니까 여긴 그런 수술 안 합니다. 하려고 여쭤봤던 거죠. 임신 맞다. 예민하신 거 보니까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웃음이 나와요? 요즘 혼인신고하기 전에 같이 사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지레짐작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크게 말해요? 무엇보다 우리 아가 산부인과 와서 처음 들은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 너무 불쾌해.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사람 간호사기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어떤 언어를 반복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산모는 또 예민합니다. 축하를 받고 싶고 있지. 또 만약에 그런 어떤 중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산모, 환자분이 요청하는 거지 간호사나 직원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이 산모 입장에서 이 예민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요즘 여성 병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마음과 몸을 정말로 잘 케어해주는 병원들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악의는 아니셨겠죠. 뭐 미혼의 여성들이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본인도 안 좋은 마음이었다가 뭐 그렇게 실수를 한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를 낳으러 오면서 가장 축하받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전문직이라든가 어떤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끔 그 직군에서는 뭐 흔한 일 내지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한 1년만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못 알아먹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일반인에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크게 다가올지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저건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하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조금 함부로한 게 아닌가라고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대 아나운서. 네, 저도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좀 소름이 돋았고요. 어떻게 미혼에서 중절을 연상할 수 있는지 정말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병원에서 마음 편하게 진료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이주영님, 직원 저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무슨 산부인과에서 낙태 유무를 먼저 물어보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맘님도 다른 병원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